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정신과 의사 홍순범입니다. 늘 우울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활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도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우울하다는 게 참 원인도 다양하고 심한 정도가 사람마다 편차가 크니까요. 가벼운 우울이야 사실 살면서 한 번쯤 느껴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우울하다가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나아 있고요. 오전에는 우울했지만 오후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금방 풀리기도 하고요. 그런 가벼운 우울이 있는가 하면 심한 쪽으로 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병적인 우울증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정도의 우울증이죠. 이렇게 심한 정도도 다 다르고 나타나는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울? 그까짓 거 의지로 이겨내면 되지 뭐. 의지가 약하네. 이런 소리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건 본인이 알고 있는 우울에 대해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냥 며칠 버티다 보면 나아지는 정도의 우울한 기분에는요.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문제죠. 따지고 보면 사실 가벼운 우울도 의지로 잘 극복이 안 돼요. 심한 우울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의지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의지가 사라져서 문제인데 거기다 대고 의지로 극복하라고 하면 마치 너무 가난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한테 왜 굶어? 먹을 게 없으면 사 먹어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죠. 애초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한테요. 그러면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어떤 식으로 힘들어하는지 전혀 공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외로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바닥나서 우울한 사람한테 의지로 극복하라고 하면 더 우울해지겠죠. 그러니 의지로 극복하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솔직히 나 자신이 우울했을 때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심한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루 정도 짧게 가는 우울이라고 해봐요. 어쨌든 그 하루 동안은 우울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의지로 극복해야지 하고 다짐해도 아무래도 컨디션 좋은 날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죠. 다만 대개는 그런 기분이 다행히 오래 가지는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걸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나름 의지로 극복을 했네 하고 해석하는 거지 사실 내가 극복한 게 아닐지 몰라요. 시간이 해결한 거지. 그러니 우울할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에게도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 진료실에서 치료받는 분의 보호자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분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랬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모르니까 치료를 받아보시자. 어차피 보호자로서 병원에 함께 오시는 거 치료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의를 드려서 그분에게 약을 좀 드렸어요. 우울증 치료제를 처음이니까 소량으로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번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 제 성격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격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그게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우울증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성격 같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 성격이라는 단어 많이 쓰긴 하지만요. 사실 그게 성격인지 아닌지 무슨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둘이 헷갈릴 수 있겠죠. 또 흔히 헷갈리는 게 사춘기. 아이가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면 우리 아이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구나. 혹은 사춘기가 오래 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춘기가 아니라 우울증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에서 우울증은 어른이랑은 좀 다르게 오거든요. 나 정말 우울하다 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짜증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사실 우울한 건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러니 사춘기 때 예민해지는 거랑 헷갈리기가 쉬운 거죠. 아무튼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새도 다양하고 때로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울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자세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 갈 수도 있으니 그로 인해 인생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중간에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약 안 먹고 몇 년 후에 낫는 것보다 약 먹고 몇 주 만에 낫는 게 인생에서 손해가 덜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주제가 늘 우울한 우리 아이에게 활력은 인데요. 늘 우울할 정도면 사실 좀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죠. 물론 우울하긴 해도 약간의 의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남아있는 약간의 의지로 뭐라도 해보는 노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작은 의지로 작은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작은 차이, 작지만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 가면 그 작은 변화가 다시 약간의 의지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우울한 기분에서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일찍 그 시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단 이게 가능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거나 강요할 게 아니고요. 현재 남아있는 약간의 의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에 맞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울하면 그렇게 게임들을 많이 하게 돼요. 웬만큼 기운이 없어도 게임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많이 하는 게 현실에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대개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노력을 통해 작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약간의 의지 혹은 에너지가 더 생겨날 수 있고요. 그런 일을 찾아야 해요. 무슨 대단한 노력이나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양의 에너지로 약간의 바람직한 결과와 약간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활동은 어때요? 그런 건 우울할 때 새로 시작하기가 힘들겠죠? 에너지가 적당히 있는 평소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에너지가 바닥일 때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우울해지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은 평소에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이미 익숙해져 있어야 의지가 고갈되었을 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아이랑 미리미리 그런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아이랑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아이가 재밌어 하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거 개봉하잖아요. 도저히 재미없어서 같이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 같이 보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영화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옆에서 딴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아이가 한창 몰입해 있을 때 중간에 슬쩍 옆으로 눈을 돌려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그 재밌어하고 그 신나하는 표정, 그거 보려고 가시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는 것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이가 재밌어하는 걸 보려고 시간을 내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시더라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자꾸 해보세요. 아니 솔직히 우리 텔레비전 방송 볼 때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분들이 재밌게 노는 거 보면서 우리도 즐거워하잖아요. 또 연예인분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우리도 스트레스 풀고요. 가끔은 좀 셈이 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내 아이가 재밌어 하는 걸 보는 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거창한 꿈 같은 걸 아이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리만족 말고요. 예를 들어 내가 소위 명문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 대신 내 아이가 가는 걸 봐야겠다. 이런 대리만족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내려놓으시고요. 그보다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느꼈던 그런 순수한 재미, 세상에 대한 놀라운 즐거움을 느낄 일은 이제 별로 없구나. 하지만 내 아이는 한창 그런 재미를 느낄 나이지?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좋네. 이런 대리만족을 추구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함께하는 활동 자체를 부모님도 즐길 수 있으면 좋고요.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아이가 즐거운 활동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해놓으면 평소에도 아이랑 대화가 더 잘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잘 통하니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아예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 방법은 아는데 이상하게 실행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이 방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이 상태가 그만큼 심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적어도 다른 부모님들 못지않게 아이 대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실천도 하고 계시는데 아이가 그런 일반적인 방법만 갖고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혹시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잘 안 되고 막막하실 때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가 하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의욕이 안 난다. 혹은 자꾸 짜증부터 내게 된다. 어느새 목소리만 커지고 아이는 울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자, 어쩌면 이 경우는 늘 우울한 우리 아이에게 활력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늘 우울한 우리 부모님께 활력이 먼저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께서 더 우울하셔서 먼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만큼 부모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작은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로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일단 작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에너지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와 있거나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 마치 밥 굶은 거랑 비슷해요. 영양실조 걸려서 삐쩍 마른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기운 나게 운동 좀 해라.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일단 먹을 걸 줘야죠. 운동을 하면 기운이 나는 건 맞지만 먼저 최소한의 기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도 만약 최소한의 에너지가 없으면 일단 밥부터 줘야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면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잖아요. 아이한테도 좀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럼 아이 웃는 모습도 더 자주 보게 되고 그게 다시 에너지가 생기게 하고요. 그런 식의 선순환을 통해 점차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나만 우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가고요. 부모가 즐거워지면서 아이도 즐거워지는 거죠. 만약 부모님은 항상 짜증, 불안, 우울 이런 것에 찌들어 계시면서 아이는 활력이 넘치길 바라고 계시면요. 이건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자, 오늘 저는 늘 우울한 우리 아이에게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주 기본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 기본을 토대로 다음에는 아이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소통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저는 생략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본이 받쳐줘야 그 토대 위에서 소통의 기술 같은 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정말로 늘 우울하다면 실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가끔 우울한 정도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소통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의 홍순범이었습니다.